안녕하세요. 야호 둥지 채널입니다. 오늘은 저희 에세이집 날개의 힘은 둥지 속에 있었다. 제11편 질투라는 꼭지글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 할매랑 대가족을 이루고 살았는데 옛날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옛날 시어머니들은 며느리가 미워서 발꿈치가 달걀 같다고 흉을 보았다고 합니다. 정말 웃지 않을 수 없는 시집살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정말 현명한 시어머니 한 분을 알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손주를 보셨음에도 불구하고 며느리가 퇴근을 해서 집으로 돌아오면 저녁밥을 먹고 난 설거지도 못하게 하였답니다. 그래서 제가 하루 종일 아이 보느라고 힘들었을 텐데 며느리가 그릇은 씻어야 되지 않냐고 했더니 아이고 무슨 말을 하냐고, 아이들이 하루 종일 엄마 떨어져서 얼마나 엄마 품이 그리웠겠냐면서 그냥 며느리를 아이들 방에 밀어 넣어서 같이 뒹굴든지 책을 읽든지 아이들과 함께 놀아라, 이렇게 하였답니다. 정말 현명하고 고마운 시어머니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또 질문을 하였습니다. 왜 그렇게 하시냐고 했더니 며느리가 행복해야 내 아들도 행복하고 내 사랑스러운 손주도 행복하지 않냐, 그런 정말 아름다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요즘 현명한 시어머니들은 며느리를 행복하게 해준다고 합니다. 참 아름다운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네, 기감스러운 이야기를 담아서 질투라는 꼭지글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잠시 화면을 벗어나도록 하겠습니다. 질투. 개와 고양이에게는 살갑고 따스한 손길을 내밀어 주었던 할매는 유독 몸집도 작고 연약한 엄마를 무척이나 시집을 살리셨다. 내가 기억하는 윤현의 엄마는 해가 지면 수도가에서 헛구역질을 일삼았고 널 머릿속에 거머리가 기어다니는 두통에 시달렸었다. 식구들 저녁 밥상을 차려주고는 배를 움켜쥐고 방으로 들어가서 따끈한 방바닥에 배를 대고 엎드려 있기가 일쑤였다. 가슴팍에는 늘 계란만한 덩어리가 오르락 내리락 했었다. 일명 신경성병을 지독히 앓고 있었던 거였다. 할매가 그토록 엄마를 시집을 살리는 이유는 아마도 질투였던 것 같다. 41살에 청산가부가 되어 바가지를 들고 음식을 얻어서 5남매를 기르고 길쌈을 해서 모은 돈으로 농가 밭대기를 사서 가정을 이루었다고 들었다. 할매의 인생살이에 비해서 공무원인 남편을 두고
동기함도 모르고 사는 엄마가 이유 없이 믿게 보였던 것 같다. 내가 어렸을 적에는 동네에서 우리 집 돈을 안 써본 사람이 없을 정도로 경제적으로 풍족했다고 하였다. 아버지는 널 술에 취해 오시는 날이면 너희들이 공부만 잘하면 유학도 보내줄 거다 라고 하시며 널 공부 열심히 해라 라고 하셨다. 집안 제사 때가 다가오면 할매는 엄마가 챙겨놓은 맵쌀 봉지를 들고서 곤양 제방골 고향으로 나를 자주 데리고 다니셨다. 제방골은 사방이 산으로 빙 둘러싸인 골 깊은 곳으로 친족들이 집성촌을 이루고 있는 마을이었다. 이곳에서 할매와 나는 여러 날을 큰아버지 집에서 지냈다. 그러다가 집으로 돌아오기 며칠 전에는 모개골 작은 고모집으로 내려와서 또 며칠을 지냈었다. 살인문으로 담장이 둘러쳐진 작은 고모집은 언제 들러도 정겨웠었다. 고모집 마당에 들었으면 내가 제일 먼저 하는 짓은 흙마당에서 닭들이 모이를 쪼아먹고 있는 동안 닭장 쪽으로 쪼르르 달려가서 닭장 둥지 속에 달걀이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는 거였다. 그리고 닭들이 낳은 달걀이 눈에 띄면 살짝 한 개를 집어들어서 송곳니에 톡톡 깨뜨려서 쭉 빨아먹었다. 마지막 노란자가 입안에 고소하게 퍼지는 맛은 잊을 수가 없다. 닭장 속 달걀을 집어드는 모습을 본 고모는 모아놓은 달걀을 골로 위에 한 바구니 삶아서 마루에 놓아주었다. 고종 사촌들과 달걀을 까서 배부르게 먹고 나면 달걀 껍질이 마루에 수북하게 쌓였다. 고모는 그것도 모자라서 개울가 건너편에 있는 감나무 밭으로 바구니를 들고 가서 굵고 큰 단감을 손으로 후두둑 후두둑 따서 맛있게 먹으라고 내밀어 주었다. 이었고 밤이 되면 벽지가 불룩하게 튀어나온 황토 냄새가 물씬 나는 작은 방에서 할매와 나는 곤히 단잠을 이루었다. 뒷날 아침 시끄럽게 회를 치는 닭 울음소리에 새벽같이 눈을 떠면 고숙이 이아하고 장동해하고 뒷산에 가서 밤 좀 주어라 라고 하시면 고종사촌 남동생과 집 뒷산으로 올라가서 이슬에 흠뻑 젖은 떨어진 밤을 조막손으로 주워서 포대자루에 담아놓고 내려왔었다. 그리고 아침밥을 먹기 위해 개울가로 가서 조약돌이 훤히 내리치는 개울물에 세수를 하고 오면 고모가 전날 잡은 꿩으로 시원한 국을 끓여서 맛있는 아침 밥상을 차려주었다. 고모집에서 머무는 날이면 고모는 조카인 나에게 마음을 다해 주었다. 어느 날 제 너머 곤양장에 간 고모가 저만치서
큰 나뭇가지를 끌고 집으로 걸어오는 모습을 살인문 옆에서 보게 되었다. 저게 뭘까? 하고 기다리고 서 있는데 고모가 그 큰 나뭇가지를 흙마당에 끌어놓으며 자, 따먹어라 라고 했는데 열매가 빨갛게 익은 꼴똥나무였었다. 고종 사촌들과 마당가에서 꼴똥나무 가지를 요리조리 뒤적이며 맛있게 꼴똥을 따먹고 놀았던 그 옛날 고모집 풍경이 지금도 눈앞에 아른거린다. 네, 저는 유난의 할매딸이라는 별칭이 붙을 정도로 할매 치맛자락에서 아여 유년을 보냈던 좀 어리광이 심했던 아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늘 할매랑 곤양 제방골 산골에 자주 다녔습니다. 지금도 고모집 풍경이 눈에 선합니다. 제일 기억에 남는 장면은 아침에 뒷산의 밤을 포대자루에 주워 담아놓고 개울가에 가서 그 시린 겨울물에 세수를 하고 고모집으로 걸어왔던 그 겨울물이 늘 가슴속에서 돌돌돌돌 흐르는 듯 합니다. 그리고 고모가 그 개울가 건너편에 있는 감나무밭에 가서 큰 단감을 후두둑 따서 대바구니에 담는 모습, 그리고 고종사촌이 낫을 들고 속골을 베는 모습들이 늘 추억 속의 장면으로 아른거립니다. 정말 아름다웠던 유년이 있어서 정말 저는 행복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야호 둥지 채널을 시청해 주신 여러분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